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3월 고3 학력평가 지구과학 원 해설의 서인입니다. 우선 오늘 시험 치른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했다라는 얘기 해주고 싶고요. 온라인으로 치른 친구들도 있을 테고 오프라인으로 실전 상황과 동일하게 이렇게 시험 치른 친구들도 있을 텐데 마지막 교시까지 힘내서 열심히 풀었을 여러분들 생각하니까요. 네, 너무너무 대견하고 잘했다라는 얘기 해주고 싶습니다. 우선은 아마 여러분들 이 지구과학 원 3월 학평 보고 나서 느낌이 문제가 좀 쉬웠다라는 생각 아마 들었을 텐데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 대한 총평을 좀 간단하게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대부분의 문항들이 항상 그래왔듯이 전 영역에서 고르게 출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지질 파트에서 6문항, 그리고 대기해양 파트에서 7문항, 그리고 우주 파트에서 7문항, 그래서 세 영역 모두 이제 고루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도는요, 사실 좀 쉬운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중하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 실제 수능과 비교를 한다면 실제 수능보다는 많이 쉬웠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 난도로 수능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컷이 아마 만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3월 학평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지 그런 부분들 체크해가는 용도로 여러분들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문항들 중에서요. 눈여겨봐야 할 문항은 선생님이 뭐 오답률이 높은 문항 이런 거 꼽은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봤을 때 중요해 보이는 문항들 위주로 지금 선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게 봐야 될 자료라든지 어떤 개념 디테일한 부분까지 묻고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이제 문제를 낼 거야. 그런 것을 알려주는 힌트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고지자기 관련해서는 아마 여러분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앞쪽 지질 파트에서 가장 난도가 좀 높은 단원이 그 대륙분포의 변화를 알아내는 방법, 고지자기 복각과 관련된 내용일 텐데 요거는 많이 어렵게 나오진 않았으나 이제 해저 퇴적물의 개념을 좀 적용시킨 부분이라서 약간 낯설게 느낀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당연히 여러분들 좀 눈여겨봐야 되는 파트고요. 고지자기 파트는 실제 수능이라면 좀 더 어려운 문항으로 출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공부 잘 해두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항 같은 경우는 전선에 대해서는 너무 익히 공부를 많이 해뒀을 거예요. 근데 이 자료를 보고 당황한 친구들 몇몇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기 기호를 주고 어떤 전선인지 판단하게끔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가 나왔거든요. 요거 재밌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13번 문항 같은 경우는 심층수계의 특징. 사실 심층순환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표층순환과 비교해서 비교적 좀 출제 빈도가 낮은 편이긴 했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 심층순환 관련해서도 이제 좀 디테일한 부분을 묻고 있는 그런 문항들이 나오고 있는 추세거든요. 특히 TS도를 활용하는 방법. 심층수계가 본인의 그 성질을 가지고 이동해 가잖아요. 그 이동해 가는 그 경로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추정해내는지 TS도를 활용하는 방법, 그런 방법들이 좀 녹아 들어간 그런 문항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중요해 보이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기후변화의 지구 외적 요인, 이거는 전통적으로 여러분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죠. 그래서 3번과 17번 같은 경우는 원래도 좀 어려워하는 부분, 그쵸? 그래서 그 부분의 공부는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 특히 지구 외적 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지구 바깥의 요인이죠. 그래서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기후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런 내용들을 묻고 있는데 자전축 경사 방향, 그리고 경사각, 그리고 공정궤도 이심률 변화 이런 내용들, 천문학적인 내용들을 묻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좀 어렵게 출제될 수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17번 문항도 잘 풀어야겠고요. 근데 우리 이번에 나와 있는 문제는 많이 어렵게 나온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20번 문제가 별의 진화 과정과 관련된 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별의 진화 과정 열심히 공부했을 텐데 이게 이제 뒷단원에 있다 보니까 조금 소홀히 한 친구들은 아마 좀 어려웠을 거고,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주계열에서 벗어나서 거성 단계로 가서 그 다음에 어떤 경로를 가지지 좀 러프하게 공부한 친구들은 이 문제 좀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성 단계에 대한 좀 디테일한 부분을 묻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쪼개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보셔야 돼요. 선생님이 개념 강의, 수능 특강 강의에서는 이 부분 강조했었거든요. 여기 자료도 꼭 보셔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 내용이 여기 20번 문항에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공부 방향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여러분 지금 하던 공부 마무리부터 해야 돼요. 기본 개념 한 바퀴 이상 돌렸다라는 친구들은 이제 차근차근 수능 특강 완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완성, 그리고 기출문항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나가면 되겠고, 아직 선생님 저는 개념을 못 끝냈어요. 개념을 못 끝낸 상태에서 3월 학평을 보다 보니까
남들은 쉬웠다라고 하는데 저는 아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사실 더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일단은 기본 개념 끝내는 게 먼저예요. 아직 시간 많거든요. 아직 3월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4월 학평 보기 전까지는 무조건 한 번은 돌린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개념 공부부터 마무리 하시고요. 개념 공부는 수능 개념 강의 또는 수능 특강 강의를 활용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은 신유형 자료 해석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구과학 문제가요, 점점 이제 진화하고 있거든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자료들 그리고 최신 기출 자료들 이런 것들 분석하는 거 특히 중요하고요. 절대 오늘처럼 쉽게 나올 리는 없습니다. 수능에서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심화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총평은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시험 보고 나서는 내가 시험을 못 봤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좌절할 필요도 없고 좀 잘 봤다라고 해서 너무 또 기뻐해도 안 된다라는 거 평정심을 유지하고 앞으로 해나가야 될 거 차근차근 단계별로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수능이니까요. 그러면 본격적인 1번 문항부터의 해설은요. 해설 강의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다시 만날게요.